왜 암이 생겨요? 고혈압 당뇨는 왜 생겨요? 일단 왜 생겼는지 알아야 대처를 하겠죠. 자르는, 죽이는 방법을 찾아낸 책입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물론 동물도 늙죠. 저렇게 멋있었던 007의 남자 배우도 세월이 가니까 저렇게 배가 뿔룩 나오고 머리도 허해집니다. 늙는다는 것을 우리 화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사과가 있죠. 사과를 이렇게 딱 반을 자르면 그 단면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갈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쪼글쪼글쪼글해지죠. 잘랐을 때 산소란 아이가 사과 단면에 있는 전자를 뺐습니다. 그것이 화학적으로는 산화된다. 산소와 화학적으로 결합한다. 전자를 뺏긴다. 그래서 그걸 산화, 옥시데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거, 살아있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자가 흐르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도 전자기기예요. 뇌전도, 심전도, 근전도 다 전기로 흐르는 기관들이니 이 몸은 전자가 흐르는 것입니다. 전자가 안 흐르면 죽지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은 약 70조,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 표면에서 전자가 흐르면서 ATP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죠.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사과처럼 단면처럼 전자를 자꾸 뺏기니까 전자를 안 뺏기려는 노력이 항산화제이지요. 그래서 항산화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거, 엔자임, 효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먹어야 되는, 보충해야 되는 것이 있죠. 효소는 끊임없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영양소들은 항산화제 에너지원들은 섭취해야 됩니다. 비타민C가 됐든 글루타치온이 됐든 오메가가 됐든 등등등을 먹어야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항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 백만장자가 하루에 먹는다는 영양제예요. 아침에 이만큼, 자기 전에 이만큼, 또 기타 등등. 1년에 25억을 쓴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무엇을 드십니까? 비타민C, 버버리, 코코아, 트메리, 멜라토닌 300 마이크로그램 이 정도 드시나요? 그런데 저렇게 1년에 25억을 쓴다는 백만장자가 이렇게 쏟아붓는 노력이 전체 생명활동에 내지는 항산화에 내지는 항노화에 기여하는 바는 25%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쏟아붓는데 그럼 나머지 75%는 먹는 거 말고 영양제 말고 나머지 생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안 늙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30명의 의사들이 얘기한 것은 뻔한 거. 결국은 또 뻔해집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이것은 25억을 안 써도 알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우리 속담에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팥 심은 데 콩이 나고 콩 심은 데 팥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이름은 세이피드라는 사람이고 그가 썼던 책 제목입니다. 내용인 즉슨 대사질환으로서의 암이라는 책입니다. 암이 고혈압 당뇨처럼 대사질환이다. 후천적인 질환이다. 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저희가 암에 대해서 배울 때는 암은 유전병이라고 배웠습니다. 내 안에 유전자라는 바꿀 수 없는 씨앗이 있어서 암이 생긴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거와 상관없이 암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몇 조개가 됐든 그 세포들이 건강해야 전체 이 숙주가 건강한데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안에 씨앗, DNA라고 하는 씨앗이 있고 대사를 관장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초록색은 건강한 씨앗, 건강한 DNA. 빨간 동그라미는 암의 DNA, 암의 씨앗이죠. 초록색 미토콘드리아는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정상적인 대사. 빨간 건 암의 대사를 하는 미토콘드리아,
암의 대사죠. 정상세포를 배양하면 당연히 정상세포가 나오죠. 암세포를 배양하면 당연히 암세포가 나오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재미있는 시험입니다. 보시죠. 밭은 정상인데, 대사는 정상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정상인데 암의 DNA를 심었어요. 그리고 배양하면 뭐가 될까요? 정상세포입니다. 씨앗이 암인데 대사가 정상이면 암의 씨앗이 있어도 정상세포입니다. 반대로 정상 DNA, 암의 대사를 하는 미토콘드리아 세포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배양을 하면 뭐가 될까요? 씨앗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밭이 암이니까 암세포가 되더라. 이 뜻은 암의 DNA가 있어도 후천적으로 내가 살림살이를 잘하면 정상이 될 수 있다라는 반증인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죠. 왜 암이 생겨요? 고혈압 당뇨는 왜 생겨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일단 왜 생겼는지 알아야 대처를 하겠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만성질환, 가로 열고 암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독성 물질을 먹으니 그런 스트레스, 산화, 독성 물질 때문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막이 망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거칠어지니까 세포가 무산소 호흡을 하다 보니 산소가 잘 안 드나들어서 그것 때문에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서 대사가 잘못돼서 원래는 잘 산소를 기반으로 해서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산소가 적거나 잘 안 들어가니 그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대사가 억제돼서 발효, 마치 곰팡이처럼 대사를 해서 그 미토콘드리아 옆에 숨어 잠자고 있던, 잠재되어 있던 암의 핵, 암의 DNA가 발현이 되더라. 그래서 암이 생겨요? 이것이 요즘 얘기하는 후생요자나 후생이란 뜻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암이 발현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죠. 우리 의지에 따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암의 유전자가 있어도 암이 안 생길 수 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뜻이죠. 뭔가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암을 이기는 방법들이 기존 치료 이외에 추가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많은 책들이 나왔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암 환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유방암 4기입니다. 뼈전이 등등등 해서 치열하게 투병을 했던 분이고 막연하게 뭐가 좋아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논문을 근거로 해서 암도 우리 정상 세포처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먹고 자라는 세포이니 그 암의 대사를 살림살이를 자르는, 죽이는 방법을 찾아낸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암만 굶어 죽일 수 있을까?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암세포 역시 정상세포처럼 우리가 먹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는 아이이니 암의 대사를 잘라보자. 암세포를 굶겨 죽여보자. 거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물질들을 찾아냈고 근거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했던 것이죠. 그 중에 메트폴민이라는 것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배웠던 86년도에는 암은 유전병이라고 배웠습니다. 유전적인 것도 있으나 후천적인 영향도 있다. 어떤 여성암의 19가지 여성암을 유전적으로 생기나 환경적으로 생기나 이두저도 아닌가 통계를 해봤더니 이거 봐라. 유전적인 거는 요만큼밖에 없고 환경적인 것도 요만큼밖에 없는데 심지어 이두저도 아닌 무작위로 유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랜덤이 훨씬 더 많았다 라고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걸 좀 더 심플하게 하면 암 원인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환경적이야 유전적이야 하는 게 잘해야 30%, 나머지는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죠.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환경을 바꾸거나 교정하거나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